저번 시간에 못 오셔가지고 그 뭐 오늘 첫 시간이라고 하신 우리 추진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저번 시간에 문화대에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문화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어떻게 지금 세계사나 세계 철학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지 좀 학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답변과 함께 강의에 대해서 약간 불만도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수업이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강의를 해볼까라고 했지만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어서 딱히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좀 개념적인 용어를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칠곡 사례를 조금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결국은 이 많은 정책들을 사실은 저희가 약간의 비판을 하면서 방향을 틀자라고 했던 그 주 골자가 문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화가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역 안에서 문화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그 안에 자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들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좀 학문적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구분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칠곡에서 우리가 제가 한 2000 재작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원하고 같이 칠곡 농악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좀 밟았는지 사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칠곡이 워낙 인문학 마을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칠곡 농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그걸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좀 진행을 했는지 그걸 보시고 향후에 이 문화도시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그 다른 어떤 뭐 이렇게 구성을 추진을 하실 때 지역성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문화의 그 저희가 전 코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다양성에 대한 의미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셨고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적은 거 쭉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 글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제가 조금 줄인 것도 있어요. 줄인 것도 있는데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조금 담아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되게 다양하게 많이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약간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보면은 타인을 이해하는 거, 변화 또는 말 그대로 뭐 다문화 여기 다문화라고 하는 뭐 다양한 문화인데 그리고 다 문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의 바름, 배려, 생각과 가치, 삶, 눈높이, 거울 그 다음에 뭐 심 또는 존중, 공감 이런 식으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도 보니까 뭐 관계 맺기, 발자국, 소통, 개그, 여유, 오락 해서 소위 그 보시면은 뭐 이미 많은 그 문화에 대한 의미를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글자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거 쓰신 분이 오늘 오셨을까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다. 혹시 안 오셨는데도 손 안 들고 계신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 가지 쓰셨는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사실은 이 말만 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문화를 이렇게 잘 정의하신다기보다는 나에게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바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화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어 안에 이 정의 안에 사실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특별히 다른 거를 찾을 필요 없이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문화 또는 우리 집단이 원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 어떤 분은 그날 발표해 주셨듯이 문화는 개그다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걸로 또 판단을 하시는 것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어떤 분이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저는 공감이 가요.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행복하게 만드는 부분이 문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시대 문화가 굉장히 좀 사람들을 되게 피곤해하게 하는 코드가 또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뭐도 많이 해야 되고 행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문화를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되게 그 바쁘게 또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사실 우리 현대사회한테 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자기 코드를 찾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이 행복에 대한 키워드를 또 찾아가시는 것도 또 다르게 바라보시는 양면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적으신 이 문화에 대한 키워드를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향후에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뭐 역할이나 아니면 자기가 행해야 될 뭐 행동이나 또는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집에 없고 그날 주신 거 제가 쳐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자, 오늘은 지역에서 문화 찾기 해가지고 우선은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앞에서 문화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 마늘 다자를 쓰신 분이 있는 것처럼, 거기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적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문화가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문화가 왜 다양해야 되는지, 항상 그 앞에 우리가 그 why라고 하는 그 왜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양하지 않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을 사실상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되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선을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 많은 것을 빼들어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좀 오래전에 한 그 EBS 채널에서 나온 건데,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Me said it, me said it, me said it, me said it, me said it. Oh.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Push me and then just touch me till I can get m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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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me, and then just hurt me, till I can get m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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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me and then just touch me till I can
Push me, and then just hurt me, till I get m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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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just hurt me, till I get my satisfaction. Push me, and then just touch me, till I can get my satisfaction. 보시면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문화 설명을 할 때 문화 다양성을 설명을 할 때 특히 그 바나나의 몰락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사례를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알고 있는 방금 캐번디신가 하는 그 품종의 한 종을 알고 있고 그 사실 델몬트사나 뭐 소위 말하는 D사하고 C사가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그 바나나가 다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바나나는 200종이 사실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는 사실 단 한 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동남아 가면 지역적으로 뭐 이렇게 굵은 이렇게 바나나와 이렇게 뭐 좀 작은 미니 몽키 바나나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지역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실은 지역성을 가지고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을 기회를 사실 누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나나의 선택은 방금 보셨다시피 그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또는 그 상품성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려면은 단단해야 되고 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대규모적으로 그 재배가 가능해야 됐던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상 바나나가 선택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돌리려고 하면 200종 중에 사실은 품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류가 사실 10종류가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이에 190종이 되는 바나나들의 종들은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사실은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캐번디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파나마병 같이 그런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뭐 생산을 못하겠다 하면은 바나나는 사실은 우리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제 자식이나 또는 뭐 그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바나나라고 하는 그 식물 자체를, 뭐 과일 자체를 사실은 경험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 자체를 이해를 인지를 한다기보다 좀 생존의 문제로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어 같은 경우나 소수종족에 대한 문제도 그런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한 언어가 사라졌다거나 한 종족이 사라졌다거나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안 쓰니까 사라졌지 또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대를 못 가니까 사라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렸던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어떤 문화적 어떤 그 언어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몽땅 같이 이렇게 폭파이듯이 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 돼요. 지금 바나나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연 소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좀은 잔인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라지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에 있어가지고 다양성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지역 문화를 조금 작자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사실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 관주도적이고, 그러니까 소위 관주도적이라고 해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하단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서울 중심의 어떤 그 이렇게 틀에 박혀
박힌 뭔가가 내려온다면은 결국은 지역에서 워낙 잘 형성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반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왜냐면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훨씬 쉽잖아. 이렇게 보면 예산 지원도 쉽고 뭐도 쉽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바나나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그래가지고 뭐 보면 사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라진 사투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뭐 소위 말해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자원들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 공부를 박사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공무원을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로 들어가지라고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들어간 파트가 뭐냐면 그때 진흥청 안에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되는데 향토자원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향토자원을 설립을 할 때 그때 진흥청장께서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 연구소장님이 제주도 분이셨는데 소장님이 우리는 향토 자원을 찾아서 이걸로 돈을 좀 벌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청장님이 콧방귀를 끼셨어요. 설립은 해주셨는데 너네 얼마나 오래 가나 두고 보자 약간 이런 측면이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내세웠던 게 뭐냐면 단오 때 창포물로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포물로 머리를 감을 때 이 창포가 가지는 머리를 윤택하게 해주고 이 뿌리를 되게 강화해주는 약간 무슨 약품이 아니라 이게 그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샴푸를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샴푸를 만든다면 이 지식에 대한 거, 그러니까 창포를 가지고 샴푸를 만드는 상품을 만드는 그 지식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적 재산권. 이걸 활용하는 재산권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일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 가지고 있냐? 인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포를 가지고 샴푸를 만들려면 인도한테 다 돈을 줘야 돼요. 그걸 소위 말해서 세계 지적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위스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와프라고 하는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해가지고 신청받고. 그런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그 지역의 재산을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뭐 그 농촌에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가지는 어떤 그 머리 지식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상품을 막 만들었을 때 뭔가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 지적재산권은 그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후진국들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특히나 왜 활용하는 것들이 그 소수 종족들이 소위 말하는 그 미얀마 가면, 혹시 미얀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보신 분들은 혹시 몇 번 보셨을 건데 타나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흙처럼 바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게 나무에서 나온 건데 되게 천년 그런 그 선크림 같은 효과를 하거든요. 근데 요 성분의 일부를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미얀마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겠죠.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 프랑스 되게 유명한 그 화장품 회사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애들이 남미에 가가지고 그 소수종족 애들의 그 지식들을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다 걸어요. 이렇게. 가수들보다 작곡가나 작사가가 돈 더 많이 버시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와프에 등록된 아주 절대적인 팀들은 사실은 미국과 프랑스, 유럽 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주는 애들이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쪽 나라들. 근데 걔네들이 조사를 하냐? 아니에요. 지금도 라오스나 미얀마 가면 그 중국 애들하고 그 다음에 그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라오스에 온데 그 산속에 다니면서 식물들을 막 채집을 해요. 식물 채집하고 그다음에 소수종족들한테 인터뷰 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죠. 아픈데 된장 탁 바르면 좋다더라 이런 거. 그럼 막 이게 해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성분만 싹싹싹 빼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식물 중에 이렇게 피를 응고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독일 애들이 그걸 발명을 해가지고 그걸 의학 쪽에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뒤늦게 그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라오스 쪽에 하고 지금 그 중국 동쪽에 보내가지고 그 연구를 하긴 있는데 되게 사실은 늦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소위 말해가지고 되게 그 거대한 틀을 가진 팀들은 이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하다라는 거는 이제는 사실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지역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팀들이 가면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찾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그러면 대답하기를 항상 그러시죠. 별로 없습니다. 똑같다 하면서. 근데 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굉장히 특별하거나 또는 다른 걸로 이렇게 우리 쪽에서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그 다른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에서 사실 이게 빛을 폭발하시는 거지.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전에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발굴하셔가지고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프로그램 만드시고 또는 교육자료 만드시고, 그래서 정착을 시키는 거죠, 지역에다가. 그러면은 그게 하나가 또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앞쪽에서 설명했다시피 뭐 문화는 발전이다, 삶이다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 삶이 지금의 삶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삶일 수도 있고 나중에 미래의 삶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자원들을 다 이렇게 발굴을 하셔가지고 또는 관심 있게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그 찾아내시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학자는 문화를 또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돼요. 요즘에는 생존에 대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사실은 문화가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규정하기에는 사실은 좀 좁다라는 거죠, 이 독일학자가. 그래서 독일학자는 자기는 문화를 생존에 대한 감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사실은 문화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전에는 그냥 문화 자체를 지역 사람들이 그냥 향유하는 그 약간 공기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 지역에서는 문화를 자기가 이렇게 발굴해내고 뭔가 찾아내고 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지역에서 특히나 이런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향유의 대상, 그러니까는 누리는 대상으로 바라보셨다면은 이제는 넘어가셔가지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화 현상을 조금은 인지를 하셔가지고, 문화도 돈으로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자본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 되든 또는 생활적 이익이 되든 또는 사회적 이익이 되든지 간에 자본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시각을 좀 달리 하시면은 문화를 보는 코드가 조금 확대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나랑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셨다면은,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참여를 하실 때는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찾아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고 또는 관심을 가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문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다 자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그 아주 작은 거에서 사실상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큰 걸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방금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다양성을 사실은 파악을 하려고 또는 지키려고 하시려면 지역에 대한 문화 자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발굴을 하는 능력이 계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다양성이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다양해야 돼,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안 지켜져요, 기본적으로. 왜? 교통도 발달하고 인터넷도 무지하게 발달하고 모두 많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실 우리가 되게 편리한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 자원을 조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지역에 가면 어른들이나 또는 이 실무팀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 마을에 대해서 뭐 잘 아는데 뭔 조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역의 자원은 무조건 조사를 하셔야지만 돼요. 왜? 우리 집 냉장고, 저번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내가 뭐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열어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 많잖아요. 아니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러면서 이건 언제 산 거야? 이러면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몰라요. 우리 지역이 제일 몰라요. 그래서 외부인이 한 번씩 조사를 해줄 때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이해하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 자원에 대한, 특히 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가 사실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내가 지역을 조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마을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끊임없이. 이런, 내가 냉장고랑 커뮤니케이션은 똑같은 걸 열어보고, 아니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나? 그럼 이런 요리도 만들 수 있나? 저런 요리도 만들 수 있나?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지역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화 자원을 찾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처음에는 되게 가치 없게 생각을 하시지만 시켜드리면 되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와요. 거기다 의미 부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만나가지고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지역 주민들은 저기 예를 들면 포토인가는 사진 잘 찍히는 곳,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이 잘 아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는 근데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마을에 이렇게 그 공간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딱 알 거고, 근데 내부인들은 살아보니까 이 공간보다는 저 공간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저 골목길이 더 낫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마을 전체를, 또는 공간 전체를, 지역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코드가 만들어져요.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절대로 가치 없는 행위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칠곡 조사를 할 때도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조금 전문 용어 써가지고 아카이브 자료를 먼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자원들을,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우리 지역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쭉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하는 가운데서 엮어가지고 사실은 또 다른 문화적 코드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낼 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역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괜찮더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요. 지금 조금 이따 설명드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드릴 칠곡 농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처음에 그 예산을 받을 때 농악이 다 똑같이 라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진짜로. 농악이 다 똑같이. 칠곡 농악 만들어서 뭐하게 이렇게. 근데 농악을 만드는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신다면은 그거는 또 달라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칠곡 농악을 만드는데 좀 더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은 그게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칠곡 농악 가지고 단순하게 무형문화재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야. 칠곡에서 이전에 지금은 잊혀져가지고 전혀 안 하고 우리 멜마다 구미 거 갖다 쓰고 뭐 경상 거 갖다 쓰고 하지 말고, 이전에 그 계셨던 분들 기억을 모아가지고 조금 거칠지만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시연해가면서 우리 지역 농악을 만들어 간다면은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부여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또 찾고 있는 과정에,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 자원을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사실은 100을 시작을 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사실은 조금 낮긴 낮아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부여하면은 이건 100% 성공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가 항상 농악을 해가지고 무형문화재까지 갔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다면은 100% 성공이겠죠. 근데 그 성공의 의미를 그렇게 보지 않고 지역을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문화자원을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이걸 돼가지고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라는 차원을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100% 성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악으로 예를 든다면은 뭐 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산에 있는 교산 농악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른 데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다 지역에서 어른들 자료 수집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농악으로 만들어졌던 거거든 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문화자원은 문화 다양성으로 가고 지역의 정체성을 조금 더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역 자원에 대한 조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실은 이것도 되게 학문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분류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크게 우리가 4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고가들 많고 막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자원 해가지고 그 역사 자원 해가지고 그런 이 부분 이렇게 마을 이거 알구나 참 경관이구나 이게 경관적인 자원 해가지고 자연 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 성곽 보이시니까 이거는 문화재 관련된 자원 그 다음에 뭐 특산물 자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인물 자원이에요. 인물 자원. 다른 데서 자원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가지는 잘 찾으세요. 실질적으로 잘 드러나니까. 근데 인물 자원 찾는 거에는 되게 소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조금 다음 페이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리자원부터 하는데 지리자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자원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조금 실수라기보다는 방향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만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세요.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나쁜 것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좋은 것도 자원이 되지만 나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합쳐져 가지고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를 사실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사례는 안 나지만 울진에 가면 굴구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꼴짝이 마을이 있어요. 굴구지라고 해서 굴구지가 말 그대로 9개 고개를 넘어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마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가보고 우와 소리가 절로 났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울진도 안 그래도 먼데 울진 거기서 시작을 해가 기성리 시작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마을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을을 갔던 이유가 문화원 사무국장이 이 마을에서 축제를 좀 합시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누가 찾아오겠노 이 마을에? 그 뭔 축제 하니까 거기 왕피천의 그 상류 지역이거든요. 이거 청정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 왕피천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 고기 잡고 뗏목 떼고 놀았던 그 기억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축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누가 찾아온다고?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축제하면은 보통은 되게 왜 그 풍성하고 사람들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고민을 한 거지. 여기 오지야. 아직 그때 그 길도 잘 안 났어. 이렇게 들어가고 한대. 그러면은 자 근데 청정 지역이고 우리가 가면 이거를 좀 더 활용해가지고 여기 마을은 축제를 하되 선착순으로 10가족만 초대하자. 이제 또 그래서 갖고 인터넷 공지에다 올려가지고 4인 가족에서 10가족에서 총 40명만 초대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1회 때 완전 대박 났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 시간 제한 막 걸고 뭐 홈쇼핑 이런 데 보면 못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이러면은 막 사게 되는 것처럼 4인 가족 해가지고 10가족 딱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그거를 할 때 엄청나게 문의가 그 전부터 들어왔었어요. 언제 신청할 수 있냐고. 그때도 사실은 제한을 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풀어가지고 울진의 대표적 축제가 되고 엄청 군에서 이렇게 떠들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실 빠져나오긴 했었는데 오지라는 거를 사실은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원은 좋은 것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원 찾으실 때 저희가 항상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를 자꾸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또는 지역의 자랑거리를 자꾸 찾으시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때는 지역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흥에 전라남도 고흥에 보면 섬이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연홍도라고 있어요.
연홍도가 되게 작은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무슨 섬으로 알려졌냐면은 예술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술섬이 아니라 어촌 가면은 왜 폐, 어구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꾸며놨어요. 이렇게 꾸며놨어요. 엄청 예쁘게 꾸며. 그 마을 들어가려면 지금도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입도 인원도 제한시켜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마 이쪽보다도 훨씬 나 일본에 있는 그 호박같이 생긴 거 이렇게 왜 전시된 그 섬 있잖아요. 그 섬보다 훨씬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처럼 자원을 찾을 때는 이렇게 알려진 것도 많이 찾으셔야 되겠지만 안 알려진 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숨은 공간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잘 찾으십시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숨은 공간은 지역 사람들이 잘 찾으실 수 있어요. 절대로 지역이 아닌 분들은 잘 못 찾으세요. 내가 이 공간에, 내가 이 마을에, 내가 이 지역에, 칠곡에 항상 이렇게 왜 맛집도 지역 주민들이 가는 맛집을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왜냐면 블로그나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못 믿겠거든요. 저도 못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칠곡에 아시는 분 전화해가지고 거기 맛집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군청에 한 번씩 전화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근데 군청에 전화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사실은. 옛날에 그 울진 가서도 울진 군청에 한번 전화했더니 이런 울진 군 직원이 운영하는 식당을 추천해줘가지고 엄청 욕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이 또 이렇게 지역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들. 그리고 보면 환경 자원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소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자원일 수 있어요. 공기 같은 경우도 청정 공기 이런 것도 자원이에요. 그 고령에 가면 얼마 전까지 제가 자문했던 마을인데 교수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이가 있고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고령에 그 무슨 마을이더라? 이렇게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이 이렇게 낙동강변에 이렇게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마을이거든요. 안쪽으로 쏙 들어간 마을인데 그 외부인이 오면 이게 낙동강변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근데 내부인들은 이 안쪽에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내부인들만 쓰는 길이죠. 마을 안길이니까. 근데 제가 우연찮게 사실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쪽에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쉬었는데, 왜냐면 걸어서 넘어가다가 마을을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면서 걸어서 올라가다가 거기에 너무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 처음에 마을 자원조사를 할 때는 어른들이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거기에 언덕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뭐 자원이야. 근데 제가 그때 거기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바람의 언덕이라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자원으로 넣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관 저기 이렇게 조성할 때 거기에다가 팔랑개비 이렇게 다 달아가지고 정자나무 좀 주변 조성해서 약간 마을의 랜드마크처럼 바람의 언덕이라고 이름도 그 마을에 시 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세워놨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을에서 오시는 그 다른 분들이 그 마을을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였으시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내가 자원으로 구분하에 따라 가지고 자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거를 자원화 시키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봤을 때 이렇게 물질적으로 탁 드러나는 거, 외형적으로 탁 드러나는 거, 그것만 자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굉장히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 또는 우리 공간에서 약간 숨기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역사 자원은 역시나 역사 자원은 잘 찾아내시긴 하시는데 항상 한정이 이런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문화재 파트에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언제든지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내시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또 강조하는 게 이런 설화나 민담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어른들 이야기, 어른들 또는 한테 뭐 내려오는 이야기, 또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항상
좀 많이 찾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설화나 그 전설도 꼭 그 지역의 대표적인 설화, 지역의 대표적인 전설 이런 걸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고 그런 것만 찾으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잘 정리를 하면은 되게 좋은 자원이 돼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집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우리 마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저기 기장군에 가서 저희가 동의대,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동의대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녀 할머니들이 이야기해주는 바다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자기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화책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동화책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포를 했냐면 그 기장군에 있는 각 유치원에 다 배포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 유치원에다가 이야기를 동화 구연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저런 이야기를 수집했나 할 정도로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나중에 그 유치원 애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해녀 할머니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소부화도 있고 애들 뭐 다양한 동화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르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얼마든지 가공이 다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 생활민속 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책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이게 되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그 메이저급,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교보나 인터넷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안 하고 일반 작은 출판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작은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인데 어떤 책이 있냐면은 우리 할머니의 레시피라고 하는 요리책이 있어요. 그 보면 열무김치 담는 법, 뭐 또는 뭐 식혜 끓이는 법 해가지고 정말 다 아시면은 그거 뭐 나도 쓰겠다라고 할 정도의 책이지만 이렇게 수첩같이 이렇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요만한 책, 공책처럼 해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글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신 거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옆에 작가가 또는 저같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약간 그 받아쓴기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책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집에 하나 한 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큰 출판사가 만든 책이 아니라서 막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진 않는데 누구든지 한번 보고 나면 그 책을 좀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책 어디서 만들었냐? 되게 놀라시겠지만 칠곡에서 만들었어요. 칠곡이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저희가 기억을 잘 하시는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말씀을 잘 하시는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옆에 붙어서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레시피 해갖고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었어 실질적으로. 그리고 보면 저희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면 다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지나가긴 했지만 엄청 그 거칠지만 그 안에 할머니가 오랫동안 자기 지식에 몇 가지 막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잘은 모르지만 뭐 콩가루는 어떻게 써야 돼, 어떤 콩을 써야 돼 이런 것도 막 자세하게 적힌 것도 있고 자세한 거는 또 자세하고 또 아닌 거는 또 아닌 거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되게는 사실은 의미 있는 자원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위의 것들에 대해서 찾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혹시나 자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실 때는 이런 밑에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도구 같은 경우도 생활문화에 사용된 도구들이 뭐 요즘에는 뭐 워낙 이 부분에 대해 중요성을 잘 아시니까 잘 안 버리시고 또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되게 많이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도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런 생활민속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자원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칠곡의 그 수몰인가? 그거 하면은 이 소리 같은 경우 저기 빨래터 놀이 그것도 활용하셨잖아, 맞죠? 제가 그 빨래터 놀이 할 때는 개발할 때는 안 들어갔었는데 그 송오리에 1차 되게 오래전에 1차 조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 욕이나 또는 남편 욕은 어디서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빨래터가 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빨래터가 어딥니까? 하니까 우리 마을 저 앞에서 하지 이렇게. 아 그래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신 게 아니고 그 마을에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사시는데 많은 할머니들이 거 가서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기 가가지고 빨래터 저기를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우선은 저희는 소위 말해서 이게 프로그램 개발팀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만 하고 사실 빠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소스를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그 팀한테. 근데 처음에 그 이야기 할 때 그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 프로그램이 되겠나?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활용 사례들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또 활용이 또 가능하게 만들어졌었고 그거 사례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사실은 시작하긴 했지만 앞산 빨래터 그러니까 대구 앞산 가면은 앞산 빨래터라고 해가지고 되게 큰 유명한 축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자원조사를 할 때 제일 처음 자원조사를 할 때 원래는 그 남구에 앞산이라고 하는 데가 대구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아마 알고 계시지 싶은데 앞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산 그 밑에가 되게 부자 동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에 그 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기르러 굉장히 멀리 동안 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또는 뭐 그쪽 정수장 있는 데 가가지고 물을 한 동이를 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 지역이 되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각각의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물을 팔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 우물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그 앞산에서는. 그래서 앞산에 이렇게 있으면은 물길이 모이는 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가가지고 같이 빨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래를 하면서 동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이거 막 두들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장소를 가지고 조금 다른 형태를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뭐 교수님 계시니까 부인이나 하여튼 이 스트레스 대상이 사실은 지금이라고 해서 변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터넷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축제의 시작은 앞산 빨래터 축제의 시작은 지금같이 스트레스 많은 우리 같은 시대에 좀 더 공간을 공개적으로 좀 줘보자 라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막 축제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고 왜냐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스트레스 풀만한 데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모임은 많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터놓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장소를 좀 마련해 줄 테니까 푸십시오 라고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은 빨래터였어요. 그게 지금 뭐 공원화 만들어가지고 엄청 잘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축제로 바뀌어졌었고 축제되고 나니까 그 태아고문가 하여튼 뭐 그 고무장갑 만든 회사에서 엄청나게 고무장갑 많이 지원해주고 빨간 나라에도 지원해주고 막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확대가 막 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때 이 빨래 방망이 이것도 하나의 자원으로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 다 들고 나오십시오. 같이 한번 두들겨 봅시다. 라고 시작을 했었던 부분도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잘 찾으시고 또는 뭐 내가 안 찾는다고 하더라도 좀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보다는 제가 나중에 자원을 좀 찾을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은 지역의 특징과 함께 좀 다른 파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는 인물 자원. 인물 자원 부분에서는 역사적 인물하고 현재 인물, 그러니까 인물 자원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 부분에 정말 많이 집중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3대 정승이 있어, 또는 국무총리시는 사람 누구누구가 있어, 딩당 등등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잘 알려진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잘 찾으시는 분이 부녀회장, 이장, 반장, 기타 등등 이것도 잘 찾으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숨겨진 인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숨겨진 인물은 정해진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치를 부여하는 인물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 또는 아까 그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은 그 할머니 레시피 만들게 됐을 때 그 할머니가 마을에서 아이고 누구누구 댁이 요리를 제일 잘하지 라는 배경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 또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울진 굴구지 마을에 가면 휘파람을 잘 부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진짜 잘 부세요. 그래서 축제 때 밤에 한 번씩 들으면 조금 무섭긴 하던데 밤에 정말 잘, 그 왜 별빛이 막 이렇게 할 때 불러주시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잘 부세요. 그리고 또는 최고 인물, 우리 마을에서 최고 고령자, 뭐 가장 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 뭐 마을 내에서 가장 대가족,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타 등등. 이거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인물입니다 라고 제가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또는 공간에 가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인물을 찾으려고 할 때 규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도 괜찮아. 어떤 마을에 갔더니 저는 한 번씩 깜짝 놀라요. 아니 그거를 연월까지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네 집 자식은 어쩌고저쩌고 그 집 자식의, 자기 집 자식보다도 그 집 자식의 가게도 더 잘하시는 분이 한 번씩 계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처럼 이런 숨겨진 인물은 사실은 여기는 조금 정해진 틀이 있다면 여기는 정하기 나름이야. 내가 그 팀하고 이렇게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마을에 인물 자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 이런 사람도 인물 자원이 될 것 같아, 저런 사람도 인물 자원이 될 것 같아, 막 골라내기 나름인 거죠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 농악을 잘 하시는 분, 그런 분도 인물 자원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면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령의 마을에 그 음식 잘하는 할머니는 그 마을의 산 뒤쪽에 가면 엄청나게 무수한 산나물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산나물을 가지고 전을 부치시는데, 전을 똑같이 부치시는 게 아니고 그 산나물마다 이렇게 밀가루와 그 부침개 가루를 배합하는 방법이 다르시대요. 그런데 진짜 맛이 다 달라요. 이게 지금 무슨 나물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생긴 거는 어떻게 부치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한 번에 하고 마을 축제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고령읍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맛있다고 사실 했었어요. 파라락 하면서. 근데 할머니가 힘없어서 못 판다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도 아쉬울 정도. 그래서 이 할머니 레시피를 정말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라고 그때 이장님한테 진짜 부탁을 하고 갔었어요. 하셨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인물 자원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 자원은 이런 부분, 그 소위 말해서 경제 환경과 특산품과 상권과 관련돼요. 제가 시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경제 자원에서는 고령의 그 마을에 갔을 때 향부자라고 해서, 혹시 향부자 아십니까? 교수님 아세요?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향부자예요. 약간 이게 약초인데 그 양념시장 가면 많이 판대요. 근데 이 마을에 이게 생산품이거든요. 근데 향부자를 가지고 사실은 뭘 개발을 하지? 엄청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을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뚝 하면서 어떤 분이 아니죠. 마을의 그 부녀자들이 한 4-5분이 우리 집에는 향부자 가지고 식혜를 만들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때 어떤 옆에 할머니가, 우리가 그래서 집단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향부자는 그 향이 많아서 식혜를 만들면 못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할머니가 싸우듯이 이렇게 하면 향이 다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 향을 좀 빼는 방법이 집집마다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향부자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향을 좀 빼서 그거를 식혜에 넣어가지고, 이 향부자가 여성들 이렇게 한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향부자로 식혜를 만들어서 그 고령군 평생학습 축제 때 한번 팔았었거든요. 그 역시나 이렇게 판매를 해냈는데, 무슨 식품보안법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그 판매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만, 그때 요걸로 활용하는 방법이 집집마다 있다라는 그 내용을 사실은 알게 되면서 저희가 활용법이 사실은 이렇게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또 정리가 될 수 있구나 사실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향부
찾아보자. 그때 저도 제가 식혜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얘는 향이 조금 다르게 하면서 괜찮았었어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원을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상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7곡에서 똑같을 것 같아요. 문화 자원을 찾을 때는 사실은 누가 살고 있는지, 여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의 역사나 자연이나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제가 자원 찾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브레인스토밍을 한 번씩 하시라는 이야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하반기에 어떤 수업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학당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하실 때는 우리 지역에 사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살고 있고 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시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조금 들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크게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농악을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지역의 농악을 찾는다라는 게 그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둘러보는 이거를 같이 좀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경상북도 문화예술 축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나가면 항상 농악을 쳐요. 이렇게 농악을 쳐가지고 상을 주는 이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칠곡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칠곡은 왜 상을 안 줍니까? 잘 치던데? 저는 사실 농악을 잘 몰라요. 근데 잘 치던데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매일마다 남의 것만 치잖아. 그냥 뭐 남의 걸 치지 가면 뭐 거기 농악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남의 거를 치는 팀한테는 뭔가를 주기가 어렵더라고. 물마다 물 치고 뭐 다른 거 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역 농악을 좀 찾아야 되겠네. 그거 어떻게 찾노? 하시더라고 그 교수님이. 왜요? 다 돌아가시고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칠곡에서 이전에 연행되었던 거를 한번 되짚어서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막 뒤지다가 90년대 후반에 이분이 새를 치는 이게 꽹과리를 치는 모습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살아 계시면 좀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여기 이장님 계시지만은 그래갖고 하고 그 1999년에 이 박천식이라는 이분을 새를 쳤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럼 이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칠곡 농악을 좀 배워 갖고 와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같이 치던 장승호 분이랑 또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찾아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계신데 박천식 이분은 계신데 여기 보면 같이 쳤다라고 하는 장승호 이분은 돌아가셔버렸어. 이미 우리가 2010 몇 년도에 찾아갔을 때는 혼자 계신데 이분도 사실은 구안하사가 약간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사진 보겠지만 이렇게 입이 들어와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농악이라는 게 혼자 치시는 게 아니잖아. 같이 쳤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 농악을 기억하시는 다른 분들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분한테 인터뷰를 쭉 하게 돼요. 이분한테도 인터뷰를 하게 되고 제가 좀 건너뛰면서 할게요. 앞쪽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지역에 농악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전화를 저희가 다 돌리게 돼 이장들한테.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태반으로 듣게 되고 근데 몇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도 했었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보선 일이 가니까 이분이 살아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산면 선놀이 쪽에 가니까 이 서정환 어른이 살아 계신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분들을 다 찾아가요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분은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하니까 박노술 씨라고 살아 계셨다면 99세라는 거.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그래갖고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마을에 계셨던 분이다. 자기가 쳤던 게 사실은 이 박노술 어른한테 배워가지고 쳤던 거다. 혹시 같이 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조금 도와준다면 같이 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깽가리도 장구도 하나도 못 쳐요. 그래가지고 물 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같이 가서 좀 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한테 설명 쭉 들으니까 북섬에서 가까운 숭오리, 인평리 등에 누구누구는 여기 박세관 씨랑 같이 쳤던 사람들이 이름이 몇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그분들도 또 찾아가요. 이렇게 저희가. 근데 다 요양원 가셨어요. 사실은. 되게 웃기지만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또 가니까 너무 이렇게 외형은 되게 건강하신데 치매기가 너무 심하신 거예요. 사실은 또. 그래갖고 그 조금이나 이렇게 쳐보면 기억하실까? 치매라는 게 약간 그 과거의 기억이 또 있으니까.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인터뷰를 다 진행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뭐 했냐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 박천식 씨도 있고, 박천식 내용에 여기 보면 약간 고아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그래서 인터뷰가 사실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강태성 씨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고, 대부분 이 앞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과 그 전에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막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문화원 가가지고 사진을 뒤졌어요. 그게 97년인가 85년부터 해가지고 칠곡에서, 이거 칠곡이거든요. 여기 무슨 주점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거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농악을 했던 사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농악을 치시고, 여기 보면 제1의 칠곡 문화재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갖고 이 지금 여기는 사진 잘하는데 여기 좀 확대해 보면 이분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문화 원장님한테 얼굴을 내밀고,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사실 일어났어요. 이거 누구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클로즈업 된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즈업 된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고 몇 분들이 덥고 춥고 뭐 그러신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분은 누구야 해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80몇 년도에 710 농악 단원이라고 했던 그 몇 분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막 연희하고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좀 멀지만 그 조금 클로즈업 된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또 다시 막 쫓아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두 분을 섭외를 할 수 있어가지고, 섭외를 한다보다 이게 시연이 가능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악보로 우선 만들어 놓고 까지는 해놨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사실은 굉장히 러프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리고 이 사진을 또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옷은 과연 무엇을 입었을까? 소위 말하는 그 복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복식에 대한 것도 농악에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복식도 사실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70 농악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는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다 찾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70 농악을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한 거야. 아직은 사실은 또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되게 시간은 쫓기는 건 맞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한 해 한 해가 사실은 다른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악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문화원이 되든 또는 뭐 이런 문화학 등이 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쳐보는 거죠. 이렇게 쳐보면 결국은 지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농악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많은 농악들이 사실은 그런 단계에서 만들어져요. 농악이라는 게 다른 음악처럼 뭐 악보 있어가지고 그대로 또 구현해야 돼, 클래식 음악처럼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역색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지역에서 많이 해보셔야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문화가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70 농악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경북문화예술제 사실은 문화원 국장님 가시는데 작년인가 가가지고 그거 치긴 쳤어요. 근데 되게 못 쳤대요. 그 심사위원들이 이 뭐고 하셨대요. 근데 요걸 들어도 사실은 해보는 거. 근데 몇 분은 되게 시도가 괜찮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또 수집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한두 분한테밖에 수집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지금 오픈해 놓으면 어느 누군가가 우리 마을에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또 찾아내실 수 있잖아. 그럼 다시 엎쳐지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게 만들어 가지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사실은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런 시도를 안 해버리면 실용농학은 만약에 나중에 하고 싶어도 진짜 하나도 못 할 수도 있을 거야. 아까 바나나처럼. 바나나 이렇게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면 사실은 그 전에 정말 맛있는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될 거잖아. 지역의 자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의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사실은. 내가 전체 한국 문화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칠곡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한국 문화 안에서도 내 색깔이 있는 지역에 대한 색깔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내 마을이 있는 색깔이 또 따로 있을 거고, 또 내 스스로에 대한 색깔이 있을 거고 할 건데, 그게 사실은 한국 문화라는 큰 틀 안에 묻혀버리면 되게 아깝잖아, 사실은. 내 색깔도 잃어가고 내 지역도 잃어가고. 그래서 다양성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제가 한 번씩 하는데, 색깔을 다양하게 다 섞어버리면 여러 가지 색깔 다 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면 검은색이 돼버려. 되게 욕심내가지고 다 섞으면 검은색이 돼버려,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무지개 색깔을 가지려고 하면은 내 거를 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다양성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농악 그 자체가 뭐 의미가 있어. 그때 이거 지역농악 찾으려고 합니다 해서 예산 받으려고 신청했을 때, 문광부에 신청했을 때 요 소리 들었어요. 뭐 특별한 거 있어? 제가 아직도 표정이 생각나는데, 그 문화재 지정도 안 될 걸 뭐 한다고 찾아.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게 많으니까. 그리고 뭐 기억하는 사람이라도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확 열받게 만들었던 거, 찾아서 뭐 하게 이러면서. 그리고 근데 뭐 사실은 화를 낼 수는 없을 거고 예산을 따라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 농악도 똑같아. 농악은 상세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구현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역마다. 그리고 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문화재적 가치는, 제 생각에는 특히 문화에 관련된 문화재적 가치는 만들어가는 거지 이미 만들어진 걸 받는 건 아니라는 거 되게 거창하게 좀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단된 거를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니까 빨리 더 찾아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서 뭐하게. 남들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농악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사실은 이게 다른 의미로 분명히 지역을 또 다르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그 이야기를 설명을 엄청나게 열심히 드렸죠, 사실. 그리고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인터뷰를 막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사라진 거를 다시 찾아내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은 없어지기 전에 정말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찾아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역에서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또는 우리 집에서, 또는 뭐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누구 한 명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면은 되게 의미 부여가 크게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 뭐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진짜 뭐 도서관 하나를 다 읽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거창한 말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그 다양성은 사라지면 진짜로 회복하기가 진짜 어려워. 엄청나게 오래 걸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혹시나 조금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깊게 뭔가를 이해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책 중에 바나나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그 문화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단일 품종이 가져온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설명을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일랜드 쪽에서도 이 감자 하나만으로 먹고 살던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면서 지금 뭐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인구의 한 20-30%가 사실은 그 감자 때문에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가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사실은 그 단일 품종을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노후 구조로 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하고 뭐 바나나에 대한 설명도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다양성은 제가 앞쪽에 설명했던 그 생존하고도 정말 관련이 된다라는 그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지역에서의 다양성은 이런 자원 찾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찾으셔야 되고 또 유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문화 찾기는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지역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다양성을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함께 하는 게 될 거고,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거창한 문화 자원을 또는 자원을 발굴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 문화도시에서 또는 문화 만들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세요. 지금 당장 70노왕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발표할 때 결과 보고서 할 때 그 평가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70노왕이 만들어졌나? 판이 구현됐나?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뭔데? 그럼 돈만 썼나? 돈만 쓴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 시작해놓고 그래도 70노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필요성을 사실은 가져갔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했다가 엄청 욕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아직도 후회는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왜냐면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예산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사실은. 2차 예산 신청하고. 근데 한 번 더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많은 과정들에 자꾸 결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드러나는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거기 힘 빠지시면 절대 안 돼.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원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결과가 정말 거창하게 탁탁탁 안 나오고 또는 뭔가 딱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해서 절대로 힘 빠지시면 안 돼요. 문화의 다양성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힘을 안 빠지고 쭉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나나에서 델몬트나 이런 회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쉽게 포기를 했기 때문이야. 왜? 플랜테이션 사업하면서 바로바로 임금 주니까. 근데 그거에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 작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은 이제는 개발해내셔야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자원 찾기나 문화에 대한 공부는 저는 기본적으로 힘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되게 막 결론이 다른 생산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탁탁탁 나와서 이거 하면 이거 됩니다.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모호하게 사실은 끝낼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모호함이 결국은 나중에 충분히 좋은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자원이 또는 자산이 될 거라는 거 여러 사례에서 사실은 많이 축적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화도시도 다음 학기 모르겠다. 하여튼 그 수업을 쭉 이어나가셔가지고 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꼭 질문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막 그러시는데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